자, 오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트렌드부터 뉴스까지 저희가 먼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자,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해도 좋을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니야, 이제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아파트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며 또한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이렇게 금리 상승 시기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또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 좀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입니다. 임대 수익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요.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인데 임대 수익률 잘 아시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A, 즉 임대 수익률 분의 임대 수익 금액이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요. 종종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지금 투자해도 좋습니까? 이런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서 한두 동짜리 아파트가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좋느냐, 이런 관점을 보실 때 매매 가격 차이는 심하지만은 임대료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소규모 아파트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군 건설사가 지은 오피스텔이 좋느냐, 좀 이름 없는 3군 건설 회사가 지은 오피스텔이 좋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죠. 왜 그러냐? 가격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임대료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라든지요, 좀 브랜드가 있는 시공사만 쫓아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패턴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예요. 왜 그러냐? 이 입지에 따라서 공실의 가능성이라든지 내가 되팔기가 편하느냐, 양도 차익이 존재하느냐, 이걸 어느 정도 좌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임대 수익률과 입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내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투자할 마음이 있다고 딱 정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밟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3단계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누가 임차인이냐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련된 임차인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세분된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지역에 그런 임차 수요층은 많이 존재하느냐. 마지막으로 그 임대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80만 원이면은 임대료 80만 원을 지불 가능한 수요층이냐. 이건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 지불 가능한 수요층인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누가 임차인인가. 그러면서 지금 세분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느냐, 그런 임차인의 수요층은 많이 살고 있느냐, 또한 그 임대료 수준이 지불 가능한 수요층이냐, 이렇게 세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서 오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건가,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가. 또 이제 이 부분도 좀 세분해서 좀 질문을 나눠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경쟁 상품의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인가. 그렇지 않고 거꾸로 경쟁 상품이 언제든지 추가 진입이 가능하다면은 내 건물이 노후됐을 때는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품의 진입 장벽이 높은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부지가 많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유지가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상품과 연관된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가, 이걸 좀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물이 노후됐을 때 재생사업, 즉 재개발이 됐건 리모델링이 됐건 그런 재생사업이 가능한가. 특히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물이 노후됐을 때 재생사업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경쟁력 유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3단계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특히 제가 아까 임대 수익률이 가격을 결정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은 없는가. 그러면 임대료 하락이 없다는 얘기는요, 나도 그 임대 수익률에 만족을 느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 걸 살 사람도 그 임대료 하락이 없다면은 잘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료 하락을 갖다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방지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가입니다. 세일즈 포인트가. 그런데 이런 세일즈 포인트는 누가 가장 많이 알죠? 소유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포인트가 만약에 없다면 세일즈 포인트를 내가 만들 수는 또 있는 건지, 이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희소성이 있는지,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한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과 세일즈 포인트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면 잘 팔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임대료 하락이 없으면 매도가 용이하다. 그렇다면 임대료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인지 그런 지역인지를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오르거나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상승 시기에 있어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유의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즉 전에는 무조건 대출 받아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은 임대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효과의 정의 효과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기본 임대수익률보다도 대출 금리가 높다면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에 마이너스 효과, 부의 효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 무조건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대출 한도를 좀 낮춰서 받는 게 오히려 지혜롭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부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선은 갭 투자로 접근, 즉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로 우선 접근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 매달 받는 월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형 부동산이죠. 그렇지만 내가 2년 주기로 받는 전세 보증금 올려받는 적금형을 좀 선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자, 마지막으로는 자, 요즘에 DSR이다 뭐 신 DTI다 해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면서 대출 건수나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다른 좋은 투자 상품의 대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대출 건수와 대출 한도를 좀 아껴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대출 건수나 대출 한도를 다 소진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그 기회는 나한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리 상승 시기에 레버리지의 부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좀 낮춰서 받으시라. 오히려 2년 주기로 적금 타는 갭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 건수나 대출 한도를 아껴둬서 정말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